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6일, 18일에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2021년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힌트가 대거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경제 공작 회의가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는 그 공작 이러면은 아, 네. 이 북한하고 무슨 간첩이 뭘 네.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요. 네. 그게 이제 중국말로 공작이라는 게 공조란 말이 우리로 하면 업무입니다. 아, 그래서 중앙정부가 2021년 경제 업무 계획이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플랜, 계획이 굉장히 강한 나라, 사회주의가 이제 계획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계획이 연간 계획, 뭐 분기 계획, 5년 계획, 이 계획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월 달이 새해 시작이지만 중국은 실제로는 12월이 새해 시작이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12월에 그 경제 공작회의를 통해서 2021년에 전체적인 경제의 방향성 또 국가 운영의 이 방향을 결정을 이미 해놓고 네. 디테일을 이제 2월 달까지 만들고 3월 초에 양회의라는 것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정식으로 그 승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전인대에서 발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경제공작회의는 1년의 경제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플랜을 네. 마스터 플랜을 이제 만드는 거죠. 네. 만드는데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물론 이제 이미 수치는 내부적으로 만들었겠지만 그 수치는 이제 3월 달에 정식으로 그 우리 같은 국회죠. 전인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이제 나오고 지금은 이제 큰 그 디렉션 네. 이걸 이제 정하는 이제 그런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키워드만 보면 내년도의 경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거를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 같은데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14차 5개년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4차 5개년 계획과 이 경제공작 계획의 어떤 기간의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은 그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잡는 것이고 지금 경제공작회는 1년마다 한 번씩 잡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그 국가의 100년 대계 100년 플랜을 잡습니다. 그래서 100을 반으로 나누면 이제 50, 50이 되고 네. 그걸 10으로 나누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지도자의 임기가 5년이 이제 네. 기본 단위고 그래서 한번 연임해서 10년을 한다는 것은 100년 대계 10분의 1을 10%를 한 지도자가 완성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5년 단위의 계획을 중국은 지금 13차례를 했고 2020년까지 네. 내년부터 해서는 14번째 5차년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 14번째 5차년 계획 중에서 첫 번째 하는 경제공작회의가 바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2020년 경제공작회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5개년과 또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내년 7월 달에 굉장히 대대적인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100주년인데 경제가 나쁘다거나 뭐 엉망진창 이건 이제 용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세밀한 어떻게 보면 뭐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듯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생선을 젓가락으로 몇 번 뒤집으면 이제 살이 다 떨어져서 뼈만 남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 국가 정치도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상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차트에 보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이제 1, 4분기 구정 이쯤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아마도 내년 1분기는 거의 두 자릿수, 네. 그것도 뭐 18%에서 20% 사이에 이제 아주 나쁜 성장이 나오고, 네. 아마 하반기 정도가 돼야 그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경기가 금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다 플러스 성장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중국은 금년도에 뭐 유일하게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플러스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 플러스 성장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산업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까지를 놓고 보면 GDP가 그 9월에 4.9% 성장을 하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3차 산업의 비중이 거의 60%가 넘어갑니다. 이게 주력인데 이게 4.3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서비스업 3차 산업이라는 게 주로 소비하고 많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소비가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이 왜 좋냐, 경기는 이렇게 엉망인데 그 이유는 뭐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죠. 네,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중국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중국은 지금 이 M2 통화량이 GDP의 2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돈을 풀었고요. 네, 그 M2의 증가가 이제 눈에 확연히 띄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가와 약간 비슷하게 움직인다고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또 미국처럼 증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대출에 의존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회 전체 대출이 GDP에 얼마냐 하는데 이게 280%, 뭐 금년 연말 정도가 그 정도고 내년에는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한 최근 3년 동안에 그 긴축을 또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다가 그걸 이제 공급측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그것을 이제 제한을 풀었죠. 네. 그래서 돈을 무한대로 푸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들이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락인을 시켜버리면 활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 경제가 뭐 한 2% 내외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정부 투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지금 토탈리 놓고 보면 한 8% 정도 네. 이렇게 확 늘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적은 금액이 아닌데 GDP가 뭐 6% 성장하는데 이런 정도로 정부가 기여를 이제 관여를 깊이 이제 한 거고, 아마 내년에도 금년만큼은 아니지만 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여전히 위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출, 이게 가장 큰 이제 성장의 동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의 어떤 소비를 늘리면 좋은데 그게 이제 진짜 실력이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그 협의로 본 그 재정 적자가 한 7.4%, 광의로 보면 한 12% 가까이 됩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한 9% 정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네.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네. 그래서 미국도 뭐 어젠가요? 한 9천억 불 이 코로나19 부양책을 좀 쓴다고 그러는데, 아마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 더 많은 이제 돈을 쓰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뭐 그런 변화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뭐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책 수혜가 굉장히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올해도 역시 이 정책 수혜 포인트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참 어려운 게, 중국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글자 봐가지고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해석이 잘 안 되고, 네. 또 중국은 아주 특이한 게 그 경제공작회의다 하면은 이제 공식 문서가 나옵니다. 네. 뭐 6,000자, 10,000자짜리 문서가 나오는데 그 문서 안에 도표나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워딩만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이게 정부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를, 그걸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으로 따지면 뭐 자료 해석 영역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우리 또 소장님께서 좀 그거를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20년에 그 경제공작회의에 나온 네. 이 단어의 빈도수를 보면 정부가 어디다 포커싱을 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민생, 네. 그 다음에 퀄리티, 이 부분에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민생 여전히 질량 같이 가는데 특이하게 지금 보여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네. 이게 2017년에 두 번, 18년에 한 번, 19년에 세 번, 이번에 7번이 들어왔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중의 기술 전쟁입니다. 이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처음으로 또는 최근 4년간 보지 못했던 키워드가 바로 수요 측 개혁이라는 말하고 그 순환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년 5월 달부터 중국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되는 말이 대순환이라는 말을 쓰다가 네. 이제 4분기 들어서는 쌍순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Great Circulation이라고 하다가 Dual Circulation Economy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 내수 활성화, 기술 국산화 네. 이 두 가지가 쌍순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보면 공급 측 개혁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왔어요. 네. 그리고 2017년에 7번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20년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이 과잉 부채를 줄이고 과잉 설비를 줄이고 과잉 재고를 줄이는 서플라이 사이드 리폼 이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21년에는 공급 측이 아니라 수요 측을 이것을 개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번 2021년 경제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아마 내년도에 경제와 증시에 또 이제 유망 업종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 너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중국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급 측 개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요 측 개혁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면서 지금 처음 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은 그 새로운 단어를 썼을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하고 네. 정책적인 부연이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큰 숫자로 보면 6번 이상 나온 것이 과학기술혁신, 또 우리처럼 주택안정, 네. 그다음에 리스크관리, 그다음에 민생,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 네. 근데 재미난 것은 중국하고 미국이 그렇게 싸웠는데 2021년에 뭘 할 건가에 대해서 중미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도적으로 미국과 싸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중국의 속내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 측 개혁하고 순환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2019년과 20년에 그 키워드를 물론 중국말로 써 있어가지고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빈도수가 좀 많은 것들을 놓고 보면 거기에 이제 가운데 보면 그 카보즈, 뭐 지보즈 이런 말을 쓰는데 두 손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목을 조른다. 이게 이제 중국말로 이제 이 보즈가 목입니다. 목을 이렇게 조른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단어가 지금 이 가운데 들어왔어요. 과격한 단어 아니죠? 굉장히 과격한 단어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들어왔냐 하는 것이 바로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4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중국의 목을 조르는 그런 형국이 예상이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을 국산화해야 된다. 이거를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의 문구 안에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절체절명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어로 돼 있어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2015년부터 최근 6년간의 경제공작회의의 키워드를 적어놨는데요. 네. 2017년에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국말로 공급측 개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새로운 맨 첫 번째 들어온 단어가 바로 과학기술혁신 이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21년에 그 중국 경제에서 봐야 되는 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이 두 가지가 이번 정부가 내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액션을 하려고 하는 이제 내용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범위가 굉장히 큰데 중국은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또 서브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2021년에 해야 될 임무가 있다. 그걸 8가지를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중국 증시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그 움직인 그 업종들 보면 100% 요거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간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종자산업 네. 이런 회사들 주가들이 폭등을 했고 네.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또 소재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폭등을 했었고 또 반도체 장비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이제 급등을 했지만 또 뭐 중국의 그 인터넷 회사들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들은 이제 아주 죽을 썼죠.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이 경제공작회의의 문서에 나오는 이 8가지 내년도의 중요한 이 정책을 요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 같은 상황이 적나라하게 보여졌고 아마도 그것은 이제 이 어제 하루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아마 내년 3월 양회의를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패턴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8가지를 내년에 뭐를 하냐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국가 기술 역량을 제고하겠다. 이걸 이제 쉽게 풀어서 기술 개발에 올인한다. 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년도 경제 정책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산업 서플라이 체인, 산업 공급망을 이걸 제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말이냐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면 이제 그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중국을 빼버리겠다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 내수 확대를 위한 이제 전략을 갖고 가겠다. 그래서 요게 지금 수요 측 개혁입니다. 그래서 요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중국이 항상 얘기하는 개혁 개방하겠다고 하는 게 네 번째로 들어왔고, 그리고 아주 재미난 것이 5번째입니다. 네. 바로 종자 그리고 경작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업종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갑자기 이게 뭐 왜 이게 나왔지? 그런데 이게 좀 뜬금하긴 합니다. 뜬금포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농업인데 네. 중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식량 부족이 생겼을 때 누가 제일 타격을, 인구 많은 나라가 제일 먼저 타격받죠. 그렇죠. 또 옛날에 기근도 심하게 겪었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식량 문제 내년도에 여기에다 신경을 확 쓰겠다는 거를 이걸 국가 8대 정책 중에 하나로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넣고 뭐냐고 그러면 종자, 육종산업을 이걸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어요. 근데 육종산업이 뭘까요? 바로 유전자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GMO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GMO 자체의 그 위험성보다는 지금 가만둬도 이것이 병충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곡물이 잘 안 자라는데 오히려 이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그 병균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질병에 강한 종자 이걸 개발하는 거를 민간 기업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슈퍼 종자를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 국가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있고요. 6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아리바바나 탄센트나 징동이나 뭐 메이투안이나 이런 회사들이 주가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인데 여기에 8가지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게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적용을 엄격하게 하겠다. 그리고 자본이 무질서하게 이 사업 영역을 넓혀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생태계를 해치는 거 이거 엄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알리바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아마 한국 언론인가 뭐 어디 보면 무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마윈이 자기 지분을 국가에 이렇게 일부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무마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쓴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지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태계를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돌리자.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양보할 것을 양보해라는 것이 너 지분을 준다고 해서 생태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기업가의 뭐 힘겨루기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에 대한 얘기라는 말씀이죠. 전혀 아닙니다. 그 엉터리인 것이 아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무소불위죠.
그래서 뭐 민간기업 하나를 그거 생산할 여탈권을 굳이 뭐 지분을 받고 경영권을 그렇게 통제할 필요도 없이 법으로도 가능하고 그 규제로도 가능하고 뭐 그것도 안 되면 이 강제적으로 주목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것을 뭐 지분을 어떻게 한다 그거 완전 넌센스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집값이 폭등을 했지만 중국도 최근 3, 4년 동안 뭐 평균으로 봐서는 스테이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항상 공수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많이 얘기하지만 중국도 많이 들어본 얘기가 집은 이 사는 곳이 주도 동시, 주한다는 것이 이제 리빙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차오도 동시, 스페큘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투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정부 말 들으면 다 손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그 사이에 이제 한국도 많이 이제 개미들도 많이 투자한 것이 바로 전기차죠. 근데 중국이 2021년에 8가지 중요한 그 정책 중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저탄소 녹색 경제입니다. 이거를 미국도 지금 이렇게 세게 불렀고 중국도 이걸 지금 세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띄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수요 측 개혁이다. 이거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놓고 보면 테크, 농업, 신에너지 이 세 개가 중국이 내년에 어떻게 보면 육성하고 키우려고 하는 유망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느낌에 약간 스타트할 때 테크 딱 얘기하고 마지막 방점으로 신재생 딱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누구나가 다 이제 그렇게 우려를 하지만 지금 저렇게 돈을 많이 퍼본 이 세계 경제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제 트리거가 나올 거냐. 결국은 뭐 주가든 돈이든 언젠가는 이것을 이제 조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조정의 시작을 미국이 할 거냐 중국이 할 거냐의 문제인데 중국이 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가 이것이 정상화가 되면 과도하게 풀린 통화를 무조건 단속해야 되죠. 그럼 돈 집어넣고 금리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크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서 경기가 플러스고 내년에도 경기 여전히 좋으면 가장 먼저 이 어떻게 보면 이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급하게 커브를 돌지 않겠다. 그래서 정책은 부지 주안환 그러는 게 급하게 이렇게 휙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비해서 빨리 자금 매수 우리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물 경제나 금융에 주는 충격 피한다. 그리고 주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오히려 지금 공급 측이 아니라 수요 측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산업 구조 측면에서 이거 2021년에 중국 경제는 보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도대체 수요 측 개혁은 뭘까요? 그래서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예상은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급 측 개혁도 굉장히 황당한데 안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잉 부채 축소, 과잉 설비 축소, 과잉 재고 축소 해석이 없으면 전혀 이제 알지를 못하는 게 중국 경제인데 수요측 개혁도 아직도 뭐 이제 구체적으로 데피니션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견인하는 공급. 그래서 디맨드가 있어서 서플라이를 이제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반대로는 너무나도 섹시한 새로운 산업이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수요를 만든다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소비적 수요가 아니라 산업이 수요를 일으키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갤럭시 노트 20이 나왔다. 카메라가 뭐 4개, 6개 붙어가지고 이거 사진 찍어보고 싶은 욕구가 소비를 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새로운 기술, 뭐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폰 되면 새로운 폼팩터 등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견인 공급을 수요가 견인한다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분배 제도를 완성한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또 이게 중요한 말하는데 재산성 소득을 제고한다는 말이 뭐냐면 캐피탈 게인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 금융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늘려준다. 그럼 뭐 돈이 많이 생겼으니 소비를 늘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중요 소비 품목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게 들어와요. 이게 네. 뭐냐 그러면 자동차 하향, 그 가전 하향, 신한일차 보조금. 그래서 그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이 지처 시야장, 지하디아 시야장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나 가전을 살 때 세금을 15% 깎아줍니다. 네.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1년에도 이걸 이제 코로나19가 금융위기와 같다고 보고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 네. 그리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국은 이게 뭐 100만 대 이상씩 팔리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둬도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차를 사는데 이것의 전기차 보조금도 일정한 기간 더 연장을 하겠다. 더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이나 세제 지원합니다. 재정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말이 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중고차 이게 우리도 보면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1년에 차가 2,600만 대, 700만 대가 팔렸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중고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비 환경 시스템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그 사기를 치거나 뭐 편법으로 뭘 하는 거, 시장 감독이 강화하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거, 이게 뭐 대표적인 걸 놓고 보면 그린, 하이테크 제품, 뭐 서비스 산업, 요런 것들, 체육, 양로, 여행업, 요런 것들이 이제 늘게 되면 사람들이 뭐 그냥 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소비, 신유통, 신기술, 신모델, 소위 말하는 플랫폼 소비들, 이건 지금까지 없던 소비,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하마 선생이라고 하는 신선식품 유통체인. 네. 이것은 뭐 입장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없으면 입장이 안 되고 네. 지갑을 들고 들어갈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 결제한 것들을 자기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택배로 다 이제 서빙을 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식당처럼 레스토랑처럼 한중 일식 뭐 이것이 양식까지 다 그 안에서 이 어떻게 보면 다 요리해서 직접 먹을 수도까지 돼 있는.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 네. 그 푸드코트에 네. 슈퍼마켓에 백화점에 그다음에 뭐 큰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섞어놓은 그런 식의 이제 신업태가 등장하는 네. 거죠. 거기에 테크가 들어가서. 그렇죠. 100% 네. 테크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 신 SOC를 건설한다. 그래서 신 SOC는 이 농촌 SOC, 특히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도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 콜드체인, 네. 이거 지금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콜드체인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얘기가 나왔다가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좀 주춤했지만 5G, 네. 여기에 대한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충전소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늘렸을 때 이게 충전하는 데가 없으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중국의 수요 측 계획에서 보면 큰 그룹 하나는 자동차, 가전, 네. 신한의차. 이 그룹이 하나의 중요한 이제 산업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서비스업입니다. 네. 체육, 양로, 여행. 또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어렵긴 하지만 중국은 소위 말하는 분노의 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렸다고 그러면 14억이 다 놀러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SOC 건설입니다. 그래서 SOC 건설은 지금 중국이 그 5G 쪽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린 SOC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 지역 SOC, 이게 더 추가적으로 이번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SOC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이 범위도 스코프도 확대가 돼 있고 이 높이도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2021년 유망 업종을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도 추후에 또 소장님과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